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끝나는 거 아닌가? 오르가즘 같은 건 이제 나와는 상관없지 않나?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50대, 60대를 넘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찾아오고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어렵구나 하고 포기해버리곤 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나이와 오르가즘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즉 70대, 80대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기고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오히려 제대로 방법만 안다면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만족감을 얻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말씀하시길 이제 늙었으니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다라고 하세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라고요. 특히 오르가즘은 단순히 즐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장 건강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서는 오르가즘을 규칙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높다고 보고했어요. 그러니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는 단순한 산책도 즐겁고 작은 손길에도 마음이 두근거렸던 때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피곤하다, 아프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을 피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변화는 당연합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과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방법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면 다시 그 시절의 설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오르가즘의 비밀을 아주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고 전문적인 의학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알려드릴게요. 혈액순환을 돕는 습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성생활의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까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난 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활력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성적인 자극이나 파트너와의 관계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오르가즘은 단순히 머리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신체적인 반응과 혈류의 흐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집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와 사정, 여성의 경우 질의 수축과 감각 증폭, 즉 혈액이 얼마나 원활하게 성기와 관련된 부위로 전달되느냐가 성 기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혈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흔한 만성 질환들은 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이 충분히 흐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적인 반응도 둔해지고 오르가즘에 도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년 이후 성기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혈액순환을 개선하면 성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걷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심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하루 30분만 꾸준히 걸어도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성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근육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많아지면 혈액이 더 잘 돌고 성기에도 충분히 혈류가 공급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스쿼트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성생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바로 호흡입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습관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실제로 요가나 명상에서 강조하는 호흡법은 단순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신체적인 혈류 개선에도 큰 효과를 주는 것이죠. 음식도 빼놓을 수 없겠죠. 혈액순환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이 있습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 견과류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을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 속의 항산화 물질도 혈관 노화를 막아주고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포화 지방이 많은 기름진 음식, 과도한 알코올, 지나친 당분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니 되도록 줄이는 게 좋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사례를 들어볼까요? 60대 남성 어씨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생활도 줄어들었고 오르가즘은커녕 발기도 잘 되지 않아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죠. 그런데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4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면서 생선과 채소를 늘렸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성기능도 회복되면서 오르가즘도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몸의 변화가 마음과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몸을 돌보는 노력을 하면 혈관과 혈류는 금세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라는 겁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은 경직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류를 막습니다. 그러니 매일 규칙적으로 자고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오르가즘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혈액순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 4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몸을 오르가즘에 가장 잘 반응하도록 만드는 토대입니다. 몸이 준비되면 마음도 감각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돼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사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건 심리적 긴장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해서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신체 반응이 둔해집니다. 쉽게 말해 아무리 몸이 준비되어 있어도 마음이 경직되어 있으면 오르가즘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풀려 있으면 훨씬 쉽게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심리적인 장벽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남성분들은 혹시 발기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을 보이면 실망하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라 반응이 둔해진 것 같아 내가 매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쌓이면 긴장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생활을 회피하게 되죠. 하지만 성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생활은 성적 능력의 시험장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즐기는 소통의 장이라고요. 즉, 결과에 집착하는 순간 오히려 만족은 멀어지고 과정과 감각에 집중할 때 비로소 오르가즘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준비하고 긴장을 풀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대화입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와 느낌을 나누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힘들다, 내가 이런 자극이 더 편하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크게 줄어듭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대화를 통해 오해가 풀리면 훨씬 편안해져요. 두 번째 방법은 호흡과 명상입니다. 깊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안정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명상과 호흡 훈련이 성기능 장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어요. 불안이 줄고 몸과 마음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긴장이 크게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터치와 전이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각 전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전이는 단순한 성적 자극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고 천천히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몸은 오르가즘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70대 부부 B씨 부부는 수년 동안 성생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혹시 실패할까 하는 두려움이 컸고 아내는 나이가 드니 이제 끝난 거지 하고 포기했죠. 그런데 어느 날 두 분이 의사의 권유로 성상담을 받으면서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성생활을 서두르지 않고 단순히 서로를 안아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던 거예요. 놀랍게도 몇 주가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렸고 두 분 모두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게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몸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성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예전엔 이랬는데 하고 스스로 압박을 주면 그 순간 오르가즘은 더 멀어집니다. 마치 잠을 자려고 억지로 눈을 감으면 더 잠이 오지 않는 것처럼 오르가즘도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달아나 버려요.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니어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르가즘은 꼭 성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성적 만족감은 단순히 성기 자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 스킨십 대화에서 오는 비율이 점점 더 커진다고 해요. 즉, 파트너와 함께 웃고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자체가 이미 오르가즘의 일부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바꾸거나 조명을 달리하거나 혹은 새로운 환경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익숙한 패턴에서 벗어나면 긴장이 풀리고 감각은 새롭게 깨어납니다. 정리해보면요,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위해 몸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입니다. 불안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파트너와 함께하는 과정에 집중할 때 오르가즘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결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자리도 아니고 젊음과 노년을 비교하는 무대도 아닙니다. 오직 두 사람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마음을 편안히 하고 결과를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때 비로소 진짜 오르가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제 몸도 준비가 되었고 마음도 편안해졌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의 방식을 나이에 맞게 바꾸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생활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나이 들어서 그렇다 하고 단정하지만 사실은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만 시도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강하고 빠른 자극에도 금세 반응하고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 전달 속도와 혈류 반응이 늦어집니다. 그러니 예전처럼 서두르고 강하게만 하면 오히려 피로감만 쌓이고 만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속도의 변화, 방식의 변화입니다. 성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느리고 부드럽게 충분히 시간을 들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즉, 젊을 때는 빠른 자극이 통했다면 이제는 느리게, 길게, 다양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이해무의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길어져야 합니다. 손을 잡고 가볍게 어깨를 안아주고 등을 쓰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감각을 일깨우는 거죠.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의 윤활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분한 자극과 준비가 없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이를 오래 하고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함께 사용하면 훨씬 편안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자극의 시도입니다. 오르가즘은 단순히 특정 부위 자극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온몸의 감각이 오르가즘에 기여하는 비율이 커집니다. 귀, 목, 손, 등, 심지어 발끝까지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생활을 하나의 패턴으로만 두지 말고 새로운 부위,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60대 여성 C씨는 오랫동안 성생활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상담을 통해 전이의 방식을 바꾸고 단순한 성기 중심이 아니라 온몸을 부드럽게 자극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감각이 깨어나면서 젊었을 때보다 훨씬 깊은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요. 결국 핵심은 새로운 자극의 방식이었습니다. 남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기의 강도나 속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르지 않고 파트너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천천히 자극을 주고받을 때 더 오래 지속되고 만족감도 커집니다. 특히 다양한 체위나 환경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주면 뇌는 새로움에 반응해서 오르가즘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감각의 집중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이 강하지 않아도 반응했지만 지금은 작은 자극에도 집중해서 감각을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끝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을 의식하고 파트너의 체온과 숨결에 귀 기울이면 자극이 훨씬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건 마치 차를 천천히 음미하며 마실 때 더 진한 맛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속도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라는 걸 기억하는 게 좋아요. 빠르게 끝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느끼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중장년 부부들이 성관계의 만족도는 오르가즘의 횟수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교감의 깊이에서 온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즉, 나이에 맞는 자극의 변화는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성생활의 질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음악을 틀거나 조명을 바꾸거나 서로에게 작은 롤플레이를 해보는 것도 훌륭한 자극의 변화가 됩니다. 젊을 때처럼 체력으로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감각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수록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극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단순함에서 다양함으로, 성기 중심에서 온몸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성숙한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은 나이가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법을 바꾸면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르가즘을 위해 몸도 준비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고 자극의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적 질환이 성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생활 습관을 조금 더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남성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립선 건강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성기능의 핵심 기관인데 50대 이후부터는 전립선 비대증이나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자주 마렵고 성생활에서도 발기나 사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참거나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시고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며 좌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크게 지킬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질 건조나 탄력 저하를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성관계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오르가즘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시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윤활제나 수분 크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 의사의 상담을 통해 호르몬 치료나 질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는 폐경 여성들에게 필요하다면 호르몬 보충 요법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성생활뿐 아니라
뼈 건강,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물 치료입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약들이 있죠. 이런 약들은 혈류를 개선해서 발기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고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성욕이나 질 건강 개선을 위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른 길입니다. 생활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술과 담배는 성기능에 최대적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혈류를 방해하고 술은 신경 전달을 둔화시켜 감각을 무디게 합니다. 특히 과음은 일시적으로 성적 반응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성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량의 음주 정도는 괜찮더라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 건강과 직결되고 이는 곧 성기능과 오르가즘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매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조기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남성 D씨는 오랫동안 발기부전으로 고민했지만 부끄러워서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약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발기 기능도 회복되고 오르가즘도 이전보다 훨씬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성기능 문제는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문제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60대 여성 이 씨는 폐경 이후 성생활에서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참았지만 점점 성생활 자체를 피하게 되었죠. 그러나 상담을 통해 윤활제와 호르몬 보충 요법을 시작하면서 다시 편안하게 성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오르가즘도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작은 조언이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성생활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건강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건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나이가 들어도 오르가즘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 호르몬 변화 관리, 적절한 약물 치료, 그리고 술, 담배 줄이기와 만성질환 관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성생활을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히 젊음의 특권이 아니라 관리와 준비를 통해 평생 즐길 수 있는 삶의 활력소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생활 속 작은 변화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오르가즘, 나이가 들면 당연히 사라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극의 방식을 바꾸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누구나 다시금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혈액순환과 몸의 준비였죠. 오르가즘은 결국 혈류의 흐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걷기와 운동, 균형 잡힌 식사가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불안과 긴장은 오르가즘의 가장 큰 적이니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파트너와의 대화와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극의 변화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몸과 마음에 맞는 새로운 패턴과 자극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 습관과 전문가의 도움이었죠. 전립선, 호르몬, 만성질환 같은 문제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의 활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과 오르가즘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심지어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을 포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롭게 즐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아직도 즐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많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60대, 70대에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파트너와의 솔직한 대화, 새로운 방식의 전이, 혹은 단순히 전문가 상담 예약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겁니다. 여러분, 오르가즘은 젊음의 특권이 아닙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삶의 선물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태도가 문제일 뿐이에요. 그러니 용기 내시고 다시 한번 활력을 되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과 활력에 관한 좋은 정보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